안녕하세요. 수납정리 행복설계사 이은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방편을 시작으로 행복설계 사례관리 사업의 수납정리 설계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도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을 좀 더 효율적이면서 정돈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납정리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같이 해보고, 자, 지금부터 우리 이불 정리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이불장 문을 열어봤는데 지금 이불이 이렇게 조금 많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보통 이불도 이렇게 쌓아서 구분 없이 보관들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 중간에 있는 이불을 꺼낸다고 했을 때 지금은 딸려 나오진 않지만 아래게 같이 딸려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얘를 사용하고 다시 원래대로 넣는다고 하면 위에 이불을 들어서 넣어야 하고, 네, 이불이 깨끗하게 정리도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불장이 도로 엉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불들도 같은 종류끼리, 이불은 이불끼리, 패드는 패드끼리, 베개는 베개끼리 이렇게 이 장의 공간을 좀 나눠서 분류 작업을 한 다음에 넣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일단 이불은 다 꺼내서 분류를 먼저 해볼 거예요. 네, 이제 이불을 다 꺼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 지금 겨울 이불, 여름 이불, 패드, 쿠션과 베개를 분류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장에 저희가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접어서 장에 넣는 게 아니라 이불은 이불끼리, 패드는 패드끼리, 베개랑 쿠션은 이제 그런 종류들만 모아서 여기 공간을 좀 구분을 해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의 폭을 n분의 1을 해서 큰 사이즈의 이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3분의 2 정도, 그다음에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넣고 빼기가 간편하게 그렇게 해서 이불을 정리를 해서 사용하기 편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이게 겨울 이불이라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서 보관을 할 건데, 부피 때문에 압축팩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불장의 공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압축팩을 이용할 건데, 보통 이불을 압축을 하신다고 하면 이 정도 사이즈의 이불용 압축팩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불을 한 2채, 3채 넣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 중에 하나가 필요해서 이불을 꺼내신다고 하면 힘들게 3장을 넣어서, 네, 압축을 다 했는데 하나 빼고 얘네 다시 압축을 해서 또 넣어야 되고, 이거를 다시 또 여기다 넣으려면 압축한 걸 풀러서 이 사이에 다시 껴서 압축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이불 압축팩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 이거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 이불도 넣을 수 있고 옷도 넣을 수 있는 이 압축팩에다가 한 장의 이불 하나씩 넣을 수 있게, 그러면 사용하시기도 편하고 나중에 다시 압축하시기에도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이불을 하나만 넣어서 압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압축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너무 큰 사이즈가 아닌 이 정도 사이즈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이즈는 이불하고 옷을 같이 보관할 수 있는 사이즈 겸용인데 60cm에 90cm짜리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셔서 필요하시면 이런 거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이불을 접어 보도록 할게요. 혼자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두 분이서 하시면 조금 빠르게 끝날 수 있거든요. 자, 이불을 반 접으시고, 네, 이 상태에서 반을 또 접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번 접어서, 네, 여기 접히는 부분이 겹쳐지면 중간이 볼록해지니까 약간 사이를 띄워서 넉넉하게, 네.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접힌 부분이 이 봉투의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넣어줄 거예요.
해서 얘네 넣어주고, 자, 근데 이제 압축을 하시고 나면 모든 분들이 압축팩은 청소기로 공기를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간혹 보면은 청소기를 사용을 안 하시는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굳이 청소기가 없어도 바람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바닥에 두고 여기만 여시면 돼요. 몸으로 눌러주세요. 바람을 빼실 때는 이 압축팩이라고 해서 뭐 청소기든 바람을 빼실 때 이거를 진짜 공기가 하나도 없이 꽉 다 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압축을 하실 경우에는 공기는 한 30% 정도로 남겨주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70%만 압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원상복구, 그리고 이 이불 안에 있는 추운 전지 보호를 위해서 100% 압축을 하시는 게 아니라 70% 정도만 압축을 하셔야 하고, 이불 양이 좀 많다, 그래서 들어갈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80%까지 압축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청소기를 안 해도 되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30% 정도의 공기를 남겨주는 그 이유 때문에 몸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하면서 이제 모양도 잡아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불장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제 옷장 정리를 해볼 건데, 네, 이제 여기 거의 뭐 겨울옷 위주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옷을 걸어서 보관하실 경우에는 네, 옷걸이 방향은 한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걸고 빼기에 편하니까 옷걸이 방향을 맞춰주시고, 여기 이게 지금 아이 교복 같은데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고 나면은 세탁소에서 이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는 상태로 오거든요. 그런데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는 약품을 사용을 해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닐 쌓인 채로 보관을 하게 되면 옷에 약품 성분이 날아가지를 못해서 오히려 옷감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닐 커버는 벗겨주시고, 꼭 커버를 씌워야 한다고 하면은 부직포로 된 옷걸이 커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옷감 손상 방지를 위해서 이런 거는 세탁소에서 가지고 오시면 바로 처분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 일단 옷 걸어서 정리하실 때 옷걸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도 아직 여유분이 있고 하니까 그냥 한 가지 옷걸이로 통일시켜 주시는 게 네, 더 깔끔해 보이고 옷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옷걸이도 다 이렇게 있는 걸로 같은 걸로 바꿔주셔도 깔끔한 옷장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밑에 바지도 있는데, 바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바지걸이가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바지걸이 종류가 두 개인데, 이거는 찝어서 보관하는 거고 얘는 걸어서 보관하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하늘하늘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바지 주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반만 접어서 끼워주시는 거거든요. 논슬립으로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거실 때 여기 앞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야 찾기가 쉽거든요. 걸어주시고, 뭐 이런 집게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 바지 길이가 충분히 걸릴 수 있는 높이기 때문에, 이 바지는 주름을 잡아야 하는 바지예요. 주름을 잘 살려서 부분을 찢게 찝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바지 앞부분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바지도 입는 옷걸이 활용하셔서 접든지 거시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랍장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서랍장 안에 뭐 양말하고 속옷, 티셔츠, 바지 이런 의류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정리를 해볼 건데,
뭔지 다 아시겠죠? 네, 이런 소품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저희가 서랍장에 들어가는 의류 접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옷은 접어서 그 서랍장 안에 쌓아서 보관을 하시는데 이번 시간에는 쌓는 게 아닌 접어서 세워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건데 옷의 특징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찾기도 쉽고 넣고 빼기 편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영상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긴팔 티셔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앞면, 여기가 뒷면인데 앞면이 바닥으로 가도록 이렇게 엎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목선과 어깨선의 한 절반 정도를 일직선으로 눈대중을 그리시고 몸통을 전체적으로 뒤로 접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그래서 팔은 주름이 없도록 잘 잡아서 네, 이 상태에서 절반을 기준으로 허리 부분 한 번, 목 부분 한 번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어서 서랍에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게 스트라이프이기 때문에 뭐 크게 특징은 없지만 이 앞에 뭐 그림이라든지 로고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 어떤 옷인지 금방 찾을 수가 있어서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특징이 있는 뭐 어떤 만화 그림이 있는 그런 옷들을 보관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꺼내서 입을 수 있도록 자립심이라든지 독립심 이런 것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반팔 티셔츠인데요. 반팔 티셔츠도 긴팔하고 접는 방법은 동일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그림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엎어주신 다음에 서랍에 넣을 크기만큼 옷을 접어주시는데 이 반팔도 팔이 짧아서 굳이 이렇게 접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얘도 같이 내려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절반 기준으로 허리 한번 접고 목 접고 반을 접어서 이렇게 세운다고 했을 때 네,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옷의 특징이 보이도록 세워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후드티를 접어볼 건데 후드티는 보통 이 모자 때문에 옷걸이를 이용해서 많이 걸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옷장이 공간이 많지 않고 꼭 접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이거 접는 방법이 되게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보여드릴게요. 후드티를 접어서 보관을 하실 경우에 아까 저희 뭐 반팔티하고 긴팔티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바닥에 가도록 그렇게 놨었는데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둘 거예요. 그래서 팔을 앞으로 접을 건데 여기 모자하고 어깨하고 연결되는 요 박음질의 선 여기 있는 부분 기준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팔도 내려주시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팔은 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셔야 접었을 때 빠져나오는 게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박음선 기준으로 팔 내려주시고 얘를 이제 접을 거예요. 접을 건데 여기 박음질 선 있는 모자 목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옷을 접을 건데 이거는 접는 횟수를 달리 하시면 되거든요. 뭐 반을 접고 이렇게 반을 접든지 우리 집은 옷장 깊이라든지 폭이 넓어서 좀 크게 접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 접고 두 번까지 접으시는데 여기 목선 시작되는 부분까지만 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모자 속에 집어 넣는다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네모 모양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끼워 주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굉장히 헐렁헐렁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옆에 틈새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 주시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랍장에 세워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서 세운다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모자띠끼리 보관하시면은 굳이 옷장 거는 공간에 공간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복 같은 경우에는 바지랑 세트가 많을 텐데 그거는 이제 티에다가 같이 겹친 상태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셔도 세트로 보관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어보도록 해보세요.
지금까지 저희 뭐 티셔츠, 후드티, 뭐 속옷, 양말, 바지 접는 거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서랍에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그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함께 가실까요? 이번 시간에는 의약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의약품 정리하실 때는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날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먹는 내복약인지 겉에 사용하는 외용약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할 거고,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이런 집에 많이 가지고 계시는 빈 상자라든지 생수병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생수병은 혹시 이렇게 자르고 나서 다칠 위험이 있으니 이렇게 테이핑 처리 같은 거 집에 있는 스카치 테이프로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자,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서랍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굳이 의약품하고 같이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과 여기 날짜가 지난 약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 지난 약은 드셔도 약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분을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 드시는 약, 겉에 사용하는 외용약 이렇게 구분해서 보관을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드시는 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쪽은 바르는 거, 밴드, 파스 이런 종류로 두었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진단 키트 이렇게 해서 좀 다른 물건이 들어왔을 때 수납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 남겨두고 이렇게 정리 마무리 해봤습니다. 이제 아이방으로 왔는데요. 이 아이방 이 공간에서는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게, 일단 구분을 좀 해보자고 하면은 굳이 아이방에 없어도 되는 물건을 빼는 거와 아이 도서 정리, 그다음에 아이 장난감 정리, 그리고 여기 책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을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는 중학생 언니하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동생이 사용을 하는 방이라서 책장을 구분을 해줄 거예요. 여기는 언니 거, 여기는 동생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책들을 동생 책장으로 만들어주고, 여기는 언니 책만 정리해주는 걸로 할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 필요 없는 장난감 같은 거는 장난감 정리함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책장으로 넣어주고, 도서를 정리를 할 때는 여기 지금 두 칸 정도 사용을 할 건데, 윗칸에는 전집류를 넣어주시면 되고, 아래칸에는 단행본 위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단행본은 어차피 순서는 없는 거니까 넣어줄게요. 아이들은 주로 앉아서 놀고 앉아서 책을 보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 물건은 가급적이면 아래쪽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전집 같은 경우에도 굳이 번호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번호 순대로 나열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번호 수는 아니더라도 색깔별로는 이렇게 맞출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좀 깔끔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언니 책이기는 하지만 이제 곧 동생도 볼 책이라 네, 언니 책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앉아서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아이 뭐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레고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여기는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 도서에 이어서 장난감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면은 어느 정도 공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내려와 있는 장난감 정리함을 저는 올려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장난감 정리해서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건데 지금 장난감 정리함에도 뭐 인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물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가구 위치도 조금 바꿔줄 거예요. 장난감 정리함을 위로 올려서 공간은 생겼는데 이제 여기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은 일단 인형들끼리 이렇게 해주셨는데 대중소 분류를 하셔도 되거든요. 인형이면 이게 뭐 마른 인형인지 곰인형인지 로봇이면은 뭐 이렇게 로봇도 사이즈별로 있을 것이고 뭐 자동차 같으면은 큰 거 아니면 변신 뭐 그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공간만 허용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크기 분류를 해서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자동차끼리 이런 자잘한 이런 장난감 이런 소품들끼리 네, 로봇끼리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학생 언니가 사용하는 책상인데 지금 여기 좀 불필요하게 올라와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여기 지금 수업에 필요한 교재들을 요 책꽂이에 꽂아서 여기를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을 도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 올릴 거고요. 네, 지금 이렇게 책상 위에 있는 도서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때 아까 여기 있던 도서가 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학생이 이거를 읽을 거보다는 지금 이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손 닿기 편한 곳에 넣어줬고요. 책상 서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 중, 하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여기에는 손 닿기가 가장 편한 곳이니까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넣어주시면 되고 중간 부분에는 사용 빈도수가 좀 꾸준한 거, 아랫부분에는 사용 빈도수가 가장 적은 거, 여유분해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주시면 되고 책상 밑에도 보시면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도 좀 사용 빈도수가 떨어지는 그런 물건들을 수납을 하시게 되면은 네, 사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보신 정리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까지 행복설계 사례관리 사업의 수납정리 설계를 주방, 욕실, 냉장고, 안방 4번에 걸쳐 쭉 함께 해보셨는데 도움 좀 되시겠죠?
천천히 반복하시면 어렵지 않게 집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 바로 움직여 볼게요. 지금까지 수납정리 행복설계사 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